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직 시기상 자소서를 준비할 시기는 아니죠. 그치만 미리 봐두셔서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자소서를 정말 많이 첨삭을 해드렸었는데요. 수많은 자소서를 고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시는지, 또 합격생들은 어떤 자소서를 쓰는지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꿀팁들을 마구 담은 내용을 Q&A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수의대 편입에서 자기소개서의 입지는 어떨까요? 인데요. 수의대 편입에서 현재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2025년 기준 서울대, 건국대, 경상대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서울대와 건국대는 자기소개서가 평가 항목 자체로 들어가지만 경상대학교는 아주 짧은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가 면접 시 참고 용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와 건국대를 대비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자기소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면접 시에 자기소개 해봐라, 혹은 1분 자기소개 해봐라, 짧게 자기소개 해봐라 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자체의 완성도는 합격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꼭 철저히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1분 자기소개서는 그만큼 짧기 때문에 나중에 금방 쓸 수 있겠지? 일단 공부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짧은 내용에 양질의 내용을 꽉꽉 눌러 담으려면 수많은 사전조사와 생각이 필요하고요. 또 수많은 첨삭이 필요해요. 일단 내가 어떤 수의사가 될 것이라고 쓸지 정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좀 막막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부터는 슬슬 주제를 정하시고 정보 탐색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한번 지금 시작을 해보시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찍 시작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피해야 할 주제가 있을까요? 인데요.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은지 정하는 건 사실 나 자신이기 때문에 뭐 좋은 주제라던가 뭐 나쁜 주제라던가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잘 팔리는 주제에 여러분은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잘 팔리는 주제보다는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해요. 좀 당연한 얘기 같긴 한데 그치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 피해야 할 주제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수의사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수의사 자체보다는 수의대생이 되고 싶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설정한 목표에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이 필요한지를 되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싶으시다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그 주제를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해야 할 말이 있을까요? 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이 써오신 자기소개서에서 이 문장 빼세요 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좀 매끄럽게 고쳐드리기만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한테 첨삭을 부탁하신 분들에게 이 문장이 발견되면 저는 무조건 없애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입학 후에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비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할 말이 없어서 끼워 넣은 티가 너무 많이 나는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수의대에 오면 여러분이 임상을 하고 싶던 비임상을 하고 싶던 뭐 내과를 하고 싶던 외과를 하고 싶던 뭐 임상병리를 하고 싶던 어떤 걸 하고 싶던지 간에요.
4년간 모든 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됩니다. 본과 4학년까지 있는 그 4년이라는 시간은 수의사 자체가 되기 위한 굉장한 그 기본을 쌓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만 편식하듯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유급이라는 게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반감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한테 첨삭을 부탁하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 한 60% 정도는 이런 문장을 앞부분에 좀 배치하시는 성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자소설 이미 쓰셨다면 좀 삭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직 안 쓰셨다면 이런 문장은 머릿속에 떠올라도 그냥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로는요. 합격생 자기소개서를 참고해도 괜찮을까요? 인데요. 합격생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참고해도 좋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닌 형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생은 자기소개서만 잘 썼을 뿐만 아니라 그 희망 진로에 대한 세부 질문 혹은 꼬리 질문에 답을 잘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만 따라 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생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개를 참고하셔서 그 자기소개서들이 공통된 구성이랑 특징들을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구성과 특징을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또 나만의 방식으로 녹여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특이한 주제를 잡아야 합격할까요? 인데요. 교수님들에게 튀어 보여야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인데요. 어떤 학생이 튀어 보인다라는 의미는 저 학생 특이한 내용으로 말한다가 아니라 저 학생 되게 똑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답변도 막힘없이 하는 게 그 주제를 특이하게 잡는 것보다 교수님들한테 훨씬 큰 임팩트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튀는 주제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주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냥 진심을 내비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로는 마지막 한마디 준비해야 할까요? 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것인지 물어보시는 교수님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준비하셔야겠죠? 마지막 한마디는 많은 정보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나의 절실함을 내비치는 한 문장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동물병원에서 일을 해보면서 수의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꼭 합격해서 일했던 동물병원 원장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그냥 짧은 포부만 말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본인의 스타일로 한마디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인데요. 지원자는 교수님을 한 번 보죠. 그렇지만 교수님들은 지원자들을 하루 동안 정말 많이 보세요. 또 지원자들이 사실 다 비슷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비슷한 답변을 듣다 보면 아무리 교수님이어도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최대한 명료하게 지지부진하게 끌지 마시고 두괄식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은 말은 절대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지루해지거든요.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가 항상 첨삭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면접 수업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직접 첨삭해드리면 되게 좋은데
그럴 여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자소서 시즌이 왔을 때 첨삭이 제가 가능할 것 같다면 유튜브랑 블로그에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블로그 간간히 오셔서 봐주시고요. 네. 그럼 이때까지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